안녕하세요. 오늘의 차는 2018년 이무 라덕 고수차입니다. 이 차는요, 이무 차선의 라덕 지역의 고수찻잎으로 고전만 차창에서 제다한 생차 병차입니다. 수령은 100년에서 150년 정도 되고요. 이 차는 봄차와 가을차를 6대4의 비율로 병배해서 만든 차입니다. 그러면 2018년 이무 라덕 고수차 5g 준비했으니까 차를 넣고 빠르게 세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도 데워주고요. 남은 물은 자사오에 부어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차를 우려보겠습니다. 15초 우리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겠습니다. 이 자사오는 상도방의 용천호인데요. 두 번 우리니까 딱 알맞게 수구가 채워졌네요. 색깔은 붉은빛을 띄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황금색입니다. 향기는 은은한 아주 고급스러운 기분이 좋은 꽃향기입니다. 맛은요, 이 차가 벌써 8년을 향해 가는 차다 보니까 제법 발효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튀지 않는 고산미가 살짝 긴가민가하게 느껴지면서 그 위에 시원하고 달콤한 게 싹 덮어주는 그런 맛입니다.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무 라덕 지역은요, 이무 지역의 동쪽이고요, 보이 지역의 최남단 강성 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의 작은 차산지입니다. 이무 지역은요, 서쌍판납 지역의 고6대 차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서쌍판납의 란창강을 중심으로 동쪽 6군데의 차산지를 말하는데, 이무 지역이 대표적인 차산지고요, 6대 차산 전부를 묶어서 이무로 통틀어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 산들이 모두 산비탈, 산등성이, 산 정상들이 연결이 돼 있고 곳곳에 차산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6곳 유명한 것을 고6대 차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요. 의방, 유락, 망지, 만전, 혁 등 이무, 이렇게 6군데가 되겠고요. 이무 지역은 1년 내내 일조량이 충분하고 강수량도 풍부하고 차산구역 모두가 산이 높고 안개가 많이 끼고요. 토지가 비옥해서 차나무 재배에 아주 이상적인 곳입니다. 1000년 이전부터 소수민족들이 이곳에서 차나무를 재배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무 그러면 마시는 골동차로 유명한 송빙어, 차순어, 동경어, 복원창 이런 호급 보이차들의 고향이 되겠고요. 6대 차산 전부에 거의 다 청나라 시대에 황실의 보이차를 공납을 했어요. 의방 지역에 관청을 두어서 차산지들을 관리를 하다가 의방 차산에 또 문제가 생겨서 청나라 말기에는 이무 차산으로 관청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무 지역이 보이차로 인해서 매우 호황을 누리는 지역이 되었고요. 이무 지역은 또 티베트 쪽으로 가는 차마고도의 출발지여서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무의 차들은요, 온화하고 조화로운 향미 때문에 보이차 중에 황후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무 라덕 지역은 이무 지역 중에서는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무의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차산인데, 유명한 이무 지역 다른 차산에 비해서는 차 가격이 아주 합리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차를 우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초 우려보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니까 찻잎이 좀 풀어졌는지 좀 더 진하고 빛나는 황금색이 더욱 예뻐졌습니다. 차는 보통 한 70% 정도 따르면 좋다고 하는데 자꾸 많이 따르게 되네요. 향기는 더욱 부드럽고 은은한 아주 상큼하고 청량한 꽃향기가 나고요. 맛은 좀 더 시원하면서 8년차 되니까 더욱더 편안해졌고 마지막에 살짝 떫은 맛이 느껴지네요. 맛있는데요. 그리고 배저향이 달달한 꿀향입니다. 차 중에서 만전차가 가장 쓴맛이 없고요. 그 다음이 이무차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차를 어떻게 맛있게 우려 먹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셨던 거하고 집에 가서 마시면 맛이 다르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이차를 어떻게 맛있게 우려 마실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차가 좋아야 되겠죠? 좋은 차란 잘 만들어지고 잘 보관된 차, 이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 보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차가 변질이 될 수 있어요. 차를 보관하는데 중요한 점은 통풍이 잘 돼야 돼요. 직사광선 받으면 안 되고, 냄새 심한데 두시면 안 되고, 습도가 너무 과하게 높아서 곰팡이가 피거나 이러면 안 돼요. 습도가 너무 높지 않은 건창에서 잘 보관된 이런 차를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물이 진짜 중요하죠. 물은 수돗물보다는 생수 중에서 성격이 너무 강하지 않은 순한 생수를 쓰시면 좋습니다. 미네랄 워터처럼 기질이 강한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무난한 생수를 쓰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차와 물의 비율은 보통 1대30 또는 1대40, 1대50 자기 입맛에 맞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차를 우리는 물의 온도와 시간, 보이차 우리기는 온도와 시간의 예술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랍니다. 제가 보통 차를 우릴 때는, 세차는 사실 차를 깨워주는 일이잖아요. 차에게 물을 주어서 차를 우릴 준비를 시키는 거라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5에서 10초 이내로 짧게 해주시면 되고요. 생차 같은 경우에 더 짧게 하시고, 숙차는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초탕 1, 2탕은 15초 우리고 3, 4탕은 20초, 5, 6탕은 25초 이 정도 우리는데, 차에 따라서 약간의 가감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시간이나 온도를 조절하셔도 좋은데요. 기본으로 그 정도 생각하시고,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물의 온도와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떫고 쓴맛이 많이 우러나오고요. 또 물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향미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또 시간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래 우리면 또 떫고 쓴맛이 많이 우러나오고요. 너무 살짝 우리게 되면 향미가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찻잎이 좀 거칠거나 센 잎이거나 숙차 이런 경우에는 물의 온도를 뜨겁게 올려주시고, 센 찻잎의 경우에는 주전자에 끓여서 먹기도 합니다. 찻잎이 여리거나 만든 지 얼마 안 된 생차의 경우는 물의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짧게 여러 번 우리시는 걸 권합니다. 온도가 높고 시간이 길수록 카페인이나 탄닌 같은 것이 많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쓰고 떫은 맛이 강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에 약하신 분들은 뜨거운 물로 두어 번 세차를 해주시면 훨씬 카페인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차를 우려서 마시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종합하셔서 그 차에 맞고 나에게 맞는 잘 우리시는 온도와 시간의 예술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번째, 6번째 차를 우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5초 우리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겠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은은한 꽃향기가 쫙 퍼지고 있습니다. 맛은 오래 우렸는데요, 그렇게 쓴맛이 느껴지진 않고요. 약간 쌉쌀한 맛이 밑에 깔려 있으면서 단맛이 위에 같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맛입니다. 입안에 차향이 가득하고요. 열감이 좋아서 참 좋습니다. 맛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니까 상큼한 기분이 들어요. 배저향은 여전히 달달하고요. 역시 이무차다운 향기롭고 편안한 느낌 그대로 느껴집니다. 차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일상다반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다반사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일상에서 늘 있는 일, 아주 흔한 일, 이것을 일상다반사라고 하죠. 일상, 날일에 항상상, 다가 바로 차라는 뜻이에요. 바는 밥이에요. 차와 밥, 사는 일사자죠. 그래서 매일매일 항상 있는 차 마시고 밥 먹는 일, 이것이 일상다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일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의 유래는요, 불교 쪽에서 나왔어요. 특별한 어떤 곳이 아니라 차 마시고 밥 먹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일상다반사라고 합니다. 자사오에 찻잎들이 지금 물을 부었더니 너무 예쁘네요. 보여드리고요. 또 엽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부드럽고 연한 엽저들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고수차의 아름다운 찻잎입니다. 오늘 차 맛있게 마시고 엽저도 봤으니까 오늘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